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 제9부 장인대 사익, 압구정을 둘러싼 대결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76년 2월 유자광의 상소로 인해서 천하의 한명희가 한순간에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한명희는 이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야 이거 이대로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당하게 생겼다. 직감적으로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한명희는 바로 붓을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명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역모로 꾸미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저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성산문, 이시에, 남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역도들이 다 자기를 먼저 제거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자광이 저런 말을 하는 것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뜻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또 이런 말도 해요. 만약에 정말로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차라리 저를 해임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상소를 올렸다는 거죠. 물론 한명희가 이제 말은 자신한테 문제가 있으면 해임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기는 했는데 근데 뭐 실상은 그 뉘앙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좀 그런 뉘앙스긴 합니다. 설마 나를 갖다 이만한 일로 해임을 시키겠어? 나름대로 이제 그런 계산도 바닥에 깔려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 한명희가 했던 행동이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괘씸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진짜 결정적으로 한명희를 갖다 숙청을 시킬 만한 그런 죄목이 되냐 하면은 그 정도까지 또 아니긴 하죠. 자, 그래서 나름 이제 이런 계산하에 한명희가 살짝 좀 볼멘소리를 한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명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성종은 한명희를 쳐낼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관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방 먹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특히 사원부가 여러 차례 훈구 대신들한테 좀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관들이 너무 지나치게 훈구 대신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다. 좀 창피하지 않냐? 이제 슬슬 우리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자광의 상소가 뜻밖에도 이제 승부욕에 불을 지폈던 것이 성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간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간들이 가만히 정세 판단을 해보니까 주상께서 성인도 되셨겠다. 권세도 이제 성인이 되신 주상 쪽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돌아가는 모양새겠다. 훈구 대신들도 대부분 다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남은 거는 뭐 이제 한명희를 비롯한 몇 명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 한명희가 제일 센 사람이긴 하지만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파워 밸런스가 슬슬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바로 우리 대관들이 힘을 써야지 언제 다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또 잡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한번 힘을 보여가지고 과거의 위상을 되찾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간 세력들이 그야말로 입을 모아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한명희를 탄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면이 다소 좀 묘하게 되는데요. 국면이 한명희 대 유자광의 대결이 아니라 이젠 한명희 대 대간의 대결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훈구 세력과 신진 세력의 대결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유자광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유자광이 그러면 이런 상소를 왜 올렸냐라고 했을 때 진짜로 자기가 뭐 앞장서가지고 칼잡이 노릇을 하면서 한명희를 쳐내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소 좀 위험 부담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명희를 갖다 이제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던 진짜 본심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첫째가 성종에게 점수를 따는 거죠.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전하의 편입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함으로써 성종에게 점수를 딴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명희를 비롯한 기존 훈구 세력들하고 손절을 치는 거예요.
난 제대로 같은 편 아니야. 오해하지 말어. 유장왕이 크게 그림을 봤을 때 앞으로 권력의 무게추는 결국 신진 세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명희하고 선을 긋는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닌가. 나름 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판이 커지게 됐는데, 성종은 여기서 좀 신중하게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성종이 좀 다소 무리하게 한명희를 밀어붙여서 공세를 가하게 될 경우에 이게 만약이라도 실패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실패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단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죠. 설사 대간 세력이 승리를 했다 한들 한명희는 뭐 실각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 훈구 세력들이 경각심을 갖고서 다시 또 뭔가 반격을 준비할지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훈구 세력들이 아무리 몰락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점원을 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벌집 쏘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없던 일로 하고 덮고 넘어가자니 그거는 성종의 꼴이 좀 우습게 되는 거죠. 왜냐면 최초의 문제제기 자체를 성종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성종이 스스로 덮어버리면은 성종의 체면과 모양새가 대단히 참 이제 모양 빠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판은 커졌는데 한번 과감하게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이제 한명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성종이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 상황은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결착이 나게 되었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무엇이냐? 역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 거죠. 떠날 때를 아는 당신. 아름다운 뒷모습. 천하의 한 명에 당연히 천하가 이 손 안에 있어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책사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만큼 한 명에서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이 전문은 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현재 대간 세력들의 파워가 다시 또 세진 거는 훈구 세력들의 나름의 이건 큰 그림에 의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왕권이 너무 지나치게 세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에 제약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 즉 대간 세력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대간 세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 가지고 왕만 치는 게 아니라 훈구파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남는 장사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 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명희는 아마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게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권세는 엄청나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쯤 해서 물러나 주는 것이 자신의 노후도 보장받고 또 국가의 미래를 놓고 볼 때도 이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한명희가 정말 답도 없는 간신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좀 이제 그런 대승적인 판단을 했던 거죠. 마침내 결심이 선 한명희는 성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랜 지병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도저히 일을 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은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은퇴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자 성종 당연히 한명희가 왜 저렇게 이제 말을 하는지를 모르진 않죠. 그래서 한명희의 속내를 파악하고 역시 이제 못 이기는 척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로써 한명희는 좌의정 자리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실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명희는 권좌에서 완전히 이제 빠지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기 좋게 물러남에 따라서 성종의 체면을 지켜주는 모양새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왕의 체면을 지켜줬다는 것은 앞으로 왕과 여타 다른 세력들한테 크게 공격받을 만한 건덕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기싸움을 벌이다가 혹시라도 한 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죠. 자기가 패배한다면은 좀 험한 걸 본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접 반납해라 좀 불명예스럽게 이제 좀 갈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뭐 유배나 이런 쪽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에요. 아마 거기까지 그렇게 가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기 좋게 물러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도 세워주고 자신의
이익도 보장받고 굉장히 실속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명희가 순순히 권좌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명희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고 하죠. 제 아무리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한명희는 여전히 이제 왕의 장인이라는 약간은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그런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조선 개국 이래 가장 많은 공신책봉을 받은 권신 중의 권신이었죠. 따라서 한명희가 실권을 내놨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정관 예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명희가 여기저기서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명희한테 예우를 잘 갖춰줬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약간 좀 뜻밖의 곳이에요. 명예조정이었어요. 어째서 외국에서 그렇게까지 한명희를 잘 무대를 해주었냐. 아무래도 한명희가 오랜 세월 동안 조선 조정에서 권신으로 군림을 해왔기 때문에 명예조정에서도 당연히 그 이름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명희 역시 신숙주하고 마찬가지로 명예의 사행길에 정말 단골로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예 황제뿐만 아니라 환관 그리고 고관 대작들까지 두루두루 인연을 맺어둔 터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명희는 역시 한명희답게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제 강직한 충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되게 좀 복잡한 인물이죠. 막장스러운 간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산문 같은 그런 우직한 충신도 아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한명희가 명예 사행길을 갈 때마다 사적으로 이곳에다가 연주를 쌓아두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명희가 친분을 쌓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명예 환관이었던 정동이었습니다. 이 정동이라는 환관은 본래 조선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신임이 정말 각별했던 인물이었죠. 당연히 이 정동의 신임만 얻어두면은 명예 황제한테도 신임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겠죠. 문제는 이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한명이 나온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사롭게 명예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황제의 하사품을 스리슬쩍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걸 착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소 좀 품행이 단정치 못한 일들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조선 조정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되었던 거죠. 자, 아무튼 간에 1481년 6월입니다. 이 무렵 명예선은요 조선 조정에 사신을 한 명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신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한명희하고 친분이 두텁다는 환관인 정동이었습니다. 한명희는 은퇴 후에 한가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뭐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무료하던 차에 이렇게 정동이 사신으로 온다고 하니까 묘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돼요. 그 묘한 아이디어가 도대체 뭐냐면은 바로 명예사신을 개인적으로 접대를 해가지고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나 역시 한명희 여기서 끝날 사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자신의 권세가 아직 여전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명희가 자신의 권세를 뽐내기 위해서 나름 이제 공들여서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유명한 압구정이었습니다. 한명희는 강남 쪽에 자신의 별장인 압구정 정자를 지었어요. 이 압구정의 의미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말년을 이곳에서 한가롭게 갈매기들하고 보내겠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압구정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유명한 압구정동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 놓고 보면 한명희가 확실히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먼 미래에 여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부촌이 될 거라는 것을 예지력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한명희는 말년에 여기서 이제 한가롭게 보내겠다는 의미에서 압구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이 시점에서 압구정은 한감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 수밖에 없었죠. 한명희가 바로 이 압구정으로 명예사신을 초청하려 하면서 압구정은 순식간에 장인인 한명희하고 사위인 성종 사이에 파워게임의 대결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인 대 사위가 압구정을 둘러싸고서 파워게임을 벌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게 오늘 제목의 배경되는 얘기까지만 다루고 끝내게 되는데 본격적인 진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명희의 스토리의 진짜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한 명의 말년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